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의 윤덕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과 때 1학기 혹은 2학기 때 선택해서 듣게 될 수업이고요.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그런 정보들을 많이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 분야를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데이터가 아주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데이터로 남고요. 그렇듯이 이제 병원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많은 환자들이 이제 진료를 볼 때 이제 많은 기록들이 이제 전자화돼서 남게 되고 영상, 사진들, CT, 엑스레이 뭐 이런 데이터가 다 남고요. 그리고 생물학 쪽에서는 이제 지놈 데이터가 많이 활성화돼서 유전체 데이터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축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역시 스마트워치를 많이 차고 다니실 거고, 뭐 그런 웨어러블 기기들, 또 IoT들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곳곳에서 대량의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패턴들을 찾아내고 정보들을 찾아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지식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쌓여있는 데이터로부터 재미있는 정보들,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해내는 일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고요. 본 수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론을 하게 될 거고, 또 여기서 나오게 되는 데이터를 잘 만져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의료 데이터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용 사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서 정보를 뽑아내고 거기서 지식을 쌓게 된다면 의료 영역에서 정말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환자를 위해서는 개인 맞춤 진단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혈압 환자라고 하면 그냥 어떤 약을 줘서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시대였었는데, 같은 고혈압 환자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특징이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다른 패턴을 갖고 있는 고혈압 환자는 또 다르게 치료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 맞춤 진단 치료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려면 역시 이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요새 인공지능 이용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재밌는 연구들은 기존에는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야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는 사례들을 아주 미세하게 발생되는 어떤 신호들, 그리고 미세한 어떤 증상의 변화들을 인공지능이 탐지를 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조기 진단 예측 모델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질병을 훨씬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병의 경과를 훨씬 좋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물 같은 경우도 데이터 기반,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약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고 동물 실험하고 등등의 뭐 그런 실험적인 기반으로 약물을 개발했었다면, 현재는 약물의 구조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이것이 이제 정말 약물로 잘 작동할 것인지, 약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환자들을 이롭게 해주는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이고요. 또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병원에서의 어떤 업무들에 있어서도 환자들의 동선을 효과적으로 한다든지, 의사들의 업무를 효율화한다든지, 의사들이 어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알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사들의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것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들을 이롭게 해주는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고 지식을 만들게 되면 이제 환자를 이롭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이제 의사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나중에 재밌는 일들을 여러분께서 의사가 되시고 필드에 나가서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파이썬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적용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우선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 안에 하나의 큰 도서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잘 찾아낸 다음에 거기서 처방 데이터와 만약 진단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면 그런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서 쌓여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 만든 데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모양과는 조금 다른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공을 해서 연구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뽑아내기 좋은 목적으로 우리가 가공하는 과정을 전처리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처리 과정들을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사실 파이썬은 데이터 사이언스만을 위한 언어는 아니고 하나의 어떤 컴퓨터와 같은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잘 하시면 우리 수업에서 하게 될 데이터 분석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소프트웨어 같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고 웹페이지도 개발할 수 있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하나의 컴퓨터와 소통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사람이 일일이 어떤 엑셀이나 이런 데서 클릭 하던 것들을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시킬 수가 있고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컴퓨터는 뭐 24시간 365일 불만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컴퓨터한테 그냥 밤에 일을 시켜놓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정말 우리가 밤을 새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훨씬 또 다양한 분석들을 진행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법,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는 파이썬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마음대로 만드는지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의료 인공지능 사례를 2가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사실 앞에 것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업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학기와 2학기는 주제를 조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서는 이제 의료 영상 인공지능 내용을 주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전된 분야고 또 시각적으로도 바로 보이기 때문에 또 가장 재미있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현재 체스트 엑스레이 그 가슴 방사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어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2학기에 주로 진행하게 될 사례 학습은 이제 유전체 분야입니다. 유전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생물학과 뭐 등등을 배우시겠지만 우리의 몸은 이제 유전체로부터 DNA, RNA 그리고 프로테인이 돼서 그 프로테인이 또 세포를 이루고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우리 몸을 이뤄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몸을 구성하고 기능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인 유전체부터 이것이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여러 그 생물학적인 인자들의 그 네트워킹을 정보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학문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IT가 뜨고 있지만 향후에는 결국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BT가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이런 그 생물정보학 연구는 앞으로 더 중요한 연구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하게 될 건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저희들이 이제 왜 이런 내용들을 또 계속 배워야 되는지 또 의대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의학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학습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의과대학생 때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생물학적인 실험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연구실들이 심지어 이제 체형화학과라든지 생리학과라든지 생물학을 공부하는 분야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기본 역량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영역으로 가신다고 해도 데이터 사이언스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현재 이미 수백 종류의 의료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동일하고요. 그 말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시고 필드에 나가셔서 뭐 대학병원에 남든 아니면 개원하시는 간에 이런 의료 인공지능과 서로 얽히고 설켜서 결국 프랙티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거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시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챗GPT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그동안 분석하지 못했던 의료 기록 내에 자연어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고, 또 이 GPT 그 자연어 인공지능은 사람과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어색한 의료 인공지능 환경이 훨씬 이 진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낼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의사로서 이런 것들을 사실 뭐 그냥 재밌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고 정말 환자에게 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료적으로 잘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당연한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 수업인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는 더 많아질 거고, 여기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내서 지식을 발견해내서 가치 있는 지식들을 발굴해서 우리 환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될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미있는 수업을 저희 교실 교수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